시장이 너무 하락하니까 모시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다들 궁금하셨죠?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왜 이렇게 시장이 빠집니까, 선생님? 이유는 많아. 일단 우크라이나 문제도 있고, 연준이 너무 좀 스트릭트하게 통화 정책을 가져갔다. 갑자기 입장이 바뀐 것. 그리고 또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있지. LG 에너지 솔루션. 이것도 상당히 큰 수급적인 문제를 만들고 있고, 또 기업 이익이 많이 축소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다시 셧다운 가능성도 있다. 지금 무슨 다른 항구라든지 이런 쪽에 오미크론이 많이 퍼지고 있다는 얘기도 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 인플레를 자극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어쨌든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 그 중에서 이제 최근 좀 강하게 영향을 주는 것들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 위험이 있어. 그런 것들이 분명히 영향을 줬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ETF 증폭 효과라고 볼 수가 있어. ETF? 그거는 정말 거론도 안 됐던 건데 웬 갑자기 ETF? ETF라는 게 오래전에 나왔지. 그러고 나서 이제 뮤추얼 펀드나 이런 쪽에서 자꾸 그쪽으로 이제 자금이 이동을 했고, 20세기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예전에는 뭔가를 살려면 직접 수수료를 많이 내고 펀드에 가입한다든지, 예를 들어 중국에 투자하겠다 그러면 무슨 차이나 펀드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한다든지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ETF라는 것 가지고 굉장히 좀 간략하게 손쉽게 아주 저렴하게 투자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지.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이 ETF다라는 말은 굉장히 공감을 하긴 하는데, 지금도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비싼 수수료 내면서까지 펀드에 가입을 하는 사람은 없잖아. 없지. 어쨌든 근데 그게 주가 하락이랑 뭔 관계가 있디야?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얘기 들어봤지. 이걸 그러면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요즘에는 인텔 얘기 들어봤지? 인텔 많이 들었지. 인텔에서 최근에도 그 사파이어 래피즈 그거에 대한 출시 일정을 또 미뤘잖아. 네, 맞아. 우리가 연말 특집으로 첫 방송에서 했던 얘기도 DDR5에 관한 그치. 이야기였고, 특히 서버단에서는 전력 소모 면에서 매우 차별적이기 때문에 출시가 되면 너무 좋다고까지 얘기를 우리가 해버렸는데. 그렇지. 얼마 전에 했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근데 이게 너무 좀 아쉽더라고. 10% 정도 전력을 덜 소모를 한다고 그러니까 서버에 투자할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지, 그게 나오기 전까지. 근데 이게 갑자기 원래 사실 1분기까지 하겠다라고 그랬던 건데 2분기로 미뤘다가 이번에 3분기로 또 밀린 거야. 그러면 자, 그것 때문에 좋아서 투자한 사람도 있겠지? 그치. 반도체 업종에다가. 예를 들어서 SOX 같은 거는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수를 추종하는 ETF인데, 이거 투자했던 사람이 나 잠깐 쉴래 라고 해서 매도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봐봐. 그래서 아빠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고 얘기한 거구나. 그렇지. 작은 매물에도 ETF와 같은 패시브 펀드의 추정 매도로 진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 맞아.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지요. 그래? 네? 이 시청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아니, 다 알고 계셔. 그래, 오래된 얘기니까. 그치. 그러면 딴 얘기를 좀 해줄까? 응. 혹시 이수는 진폭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시기가 따로 지정돼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아니, 지금도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잖아. 근데 이제 그게 더 커질 수도 있는 시기가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건가? 셋째 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이상하게 변동성이 더 커져.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아니고. 그거 혹시 느껴본 적 있어?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는데 그렇게 막 크게 느끼지는 못했거든. 5월에 팔고 떠나라 이런 말들도 있고, 내가 얼마 전에 했었던 할로윈 효과 이런 것도 있고. 캘린더 스터디. 그치. 근데 이제 아빠가 그런 거는 아예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마라 이렇게 난 얘기를 해가지고 애초에 관심도 안 주고 있었지. 맞아. 그런 건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데 요즘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사건들이 좀 생기고 있어. 매번 셋째 주 금요일마다 변동성이 너무 커지고 있거든. 근데 이게 다 코로나 때문이야. 코로나 때문에 집콕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 그러면서 이제 너처럼 젊은 세대들이 주식시장에도 많이 들어왔단 말이지.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초보 투자자들이 거래가 많아졌다라는 그치. 거 느끼지 너도. 엄청 많아졌지. 그런데 이 민지 세대들의 취향 자체가 민지 세대라는 말 쓸 줄 아시네요. 알지. 취향 자체가 얌전한 투자 같은 거, 주식에 투자하고 금에 투자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지. 그치. 아무래도 우리 민지들은 화끈한 거 좋아하거든. 그렇지. 박대박. 그냥 그렇지.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가거든. 게임스탑이나 AMC 같은 종목에다가 숏 포지션을 쳤던 박살났어 다. 그런 회사들이 박살났던 이유도 거의 그 개인 투자자들이 다발성으로 공격을 했기 때문이었기도 하고. 그렇지. 작년에 진짜 이 밈 주식 열풍이 진짜
진짜 대단했지. 그래, 너 지금 금방 얘기했잖아. 밈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공격하는 줄 아니? 정확하진 않은데 그냥 SNS를 통해서 어떤 한 종목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막 사는 거 그렇게 알고 있거든 나는. 아, 그게 이제 100% 틀리는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또 100% 정답은 아니야. 일반적으로 주식을 사서 올리기도 해. 그런데 그냥 주식으로만 사서 올리는 게 아니고 옵션 거래 같은 것들을 통해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산단 말이야. 아니 근데 옵션은 너무 위험하지 않나? 그 위험한 거를 한다고? 근데 이제 옵션을 만약에 개인 투자들이 매수를 한다 그러면 그 옵션을 발행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매도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매도한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아? 그치, 매도한 사람도 있겠지. 근데 그 사람들도 그러면 손해를 봤나? 당연히 그 사람들은 손해는 안 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시장 조성자라고 이야기하고도 하기도 하고 유동성 공급자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절대로 한 방향으로 포지션을 구축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콜옵션을 매수했다 그럼 내가 발행자가 돼서 매도를 했으면 자, 콜 매도가 되잖아. 그치. 그럼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면 엄청난 손실을 보겠지. 무한대 손실을 보겠지. 그래서 해지 포지션으로 반대 포지션, 주식의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게 돼 있어. 그래서 만기일날 현물폭탄 매도가 나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구나. 그렇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셋째 주 금요일 날이 쿼터러플 데이라고 그러잖아. 개별 옵션에 대한 매도 청산일이기도 한데 이때 이제 콜 매수라고 하는 것이 콜 옵션 매수라는 것이 사라지는 거잖아. 한 달에 한 번씩 사라지는 거니까 사라지면서 반대편에 웨이트 밸런싱의 형태로 있었던 주식 매수가 한꺼번에 같이 없어지는 거야. 매수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 매도로 청산되는 거지. 근데 왜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위험한 옵션 거래를 하지?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옵션은 진짜 한 번 잘못하면 내 전 재산이 날아갈 수도 있는 건데 왜 그걸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지 모르겠네. 그래, 일단 우리 민지 세대들은 공부하는 거 별로 이제 주식 좋아하지. 공부한 거 안 좋아해. 너도 뭐 시황 방송하고 교육 방송하고 이게 조회수가 차이가 많이 그치, 나잖아. 그치.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교육 자료 같은 것들은 올려봐봐야 뭐 1000개, 2000개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너무 속상합니다. 공부를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콜옵션이 한 달마다 청산된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 그리고 이게 옵션에 시간 가치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또 뭐 몰라도 상관없는 경우도 있어. 왜냐면 자 가자 그러면 누가 이제 앞장을 딱 서면 그냥 추종해서 막 사는데 그게 몇만 원부터 뭐 많아야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소액 계좌가 수천 개, 수만 개가 막 한꺼번에 달려들거든. 그러니까 주가가 막 올라가고 거기에 쭉 포지션 쳤던 그런 기관들이 막 파산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인해 전술이라는 말을 요럴 때 쓰는 거네. 그렇지. 그러니까 AMC가 지난해 초부터 소셜미디어 같은 데서 밈으로 회자가 되기 시작하면서 인터넷창 레딧에서 마구잡이로 매수를 하는 바람에 지난해 주가 상승폭이 3000%까지 이르렀기도 했는데 그렇지. 1년 동안 3000%가 올라기도 했어. 그치. 사실 그 회사가 뭐 주가만 올랐지 변한 게 있나? 없지. 펀더멘탈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어. 지금 이제 AMC 같은 경우 올해는 좀 많이 빠졌는데 얼마 전에 그 회사도 빚을 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 빚을 지고 있으면 채권을 갖다가 롤오버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차환 발행이라고 그러는데 기존에 있던 채권을 새로운 채권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채권하고 주식하고 동시에 폭락 중이야 지금도. AMC의 개인 투자자 비중이 80%에 달한다고 하는데 그럼 개인 투자들 손실 무지하게 받겠네. 많지. 아무리 공매도 세력이 싫다고 해서 나섰다고는 하지만 결과가 좋지가 않아서 좀 걱정이야. 맞아. 우리나라도 뭐 공매도 세력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 없지. 우리나라도 뭐 반대한다라는 그런 청원도 굉장히 그치. 많았고. 근데 어쨌든 뭐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는 거니까 이 밈으로 해서 올라갔던 종목이 어쨌든 떨어질 때가 되면 ETF의 공격까지 가세한다면 그 진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런 일들은 거의 뭐 반복적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 거야. 그러면 옵션 만기일이 있는 셋째 주 금요일 직전에 주식을 매도를 했다가 금요일 종가에 매수하거나 혹은 반대로 금요일 종가에 매수해서 넷째 주 초에 매도하는 것도 가능하겠네. 하여튼 빨라. 근데 조금 이상하긴 했어. 이게 시장에서는 우크라이나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기는 하는데 정작 외교관 철수가 있었던 화요일 새벽에 지난 화요일 새벽에는 미 증시가 상승했단 말이지. 아 그때 사실 때 밑으로 빠졌다가 나스닥 같은 경우 4%까지 빠졌었어. 그치. 빠졌다가 다시 올라온 거니까 어쨌든 뭐 상승으로 상승하긴 한 거니까. 근데 미 증시가 또 가장 많이 하락했던 날이 지난 주말이니까 뭐 대충 이게 시나리오가 아다리가 맞네요. 그러면 다음 달 셋째 주 금요일 종가에
S&P 500 ETF, ETF. SPY를 매수를 해봐야겠습니다. 궁금한 게 풀린 것 같아요. 근데 단기 매매는 하지 마. 단기 매매는 안 해요. 그냥 나는 돈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이렇게 사서 모으는 걸로. 그래. 오늘 너무 짧은 것 같아? 아니 그래도 내가 궁금한 거를 물어보고 공유를 해주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지. 아 그리고 구독자분들께서 아빠가 좋아요 눌러주세요 했더니 좋아요가 400이 넘었어요. 아 그래? 400? 아빠 팬분들이 진짜 아빠 말을 너무 잘 들으셔가지고 교육 프로그램도 꼭 챙겨서 봐주세요. 그럼 오늘도 좋아요 구독?